제가 다이소에서 지금 청소용품 5가지를 사와봤는데요.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충망이 좀 더럽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기관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창틀 청소하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 때가 묵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청소할 때 청소를 해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청소 문 대표입니다. 제가 이 청소회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무려 5만 번이나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어떤 건지, 또 3,000원 이내로 집안을 뽀득뽀득 뽀송뽀송하게 만들 수 있는 청소 아이템은 어떤 건지 제가 다이소 용품 5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검증이 된 아이템들만 소개해 드리니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다이소에서 지금 청소용품 5가지를 사와봤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방충망을 청소하는 먼지털이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충망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 열어봐도 방충망이 좀 더럽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보다는 더러운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충망 청소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 하셔야지 좋냐, 봄 그리고 가을 되기 전에, 여름철이 끝나갈 때쯤 방충망 청소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방충망 청소를 할 때 이 먼지 털이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지금 있는데, 저기 위에서부터 쓸어 내리듯이 쓸어 내려야지 먼지가 다 달라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진짜 분진이나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털어주면은 방충망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방충망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방충망을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창문 딱 열었을 때 작은 먼지 입자들이 다 온 집안의 사방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충망 청소는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특히 기관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때들이, 방충망에 묻어있는 먼지들이 여기 다 묻은 건데, 이 먼지들이 집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충망은 무조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먼지털이만 있으면 돼요. 이 먼지털이 하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충망을 털 때는 무조건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만드시고 방충망을 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왜 그러냐면 위는 먼지가 많이 없어요. 아래쪽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털어야지, 밑에서 올라가면 때가 묻어버려요. 위에서 내려오면 닦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충분히 이렇게 쓸어서 내리듯이 닦아주시고, 이 먼지털이는 다시 한번 세척한 다음에 잘 말려두면 재활용 가능하니까요. 와, 이렇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먼지가, 방충망 먼지가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사이로. 그래서 이 먼지털이로 방충망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 그 청소 구역은 바로 창틀 청소입니다. 이 창틀 청소하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창틀 한번 청소하면 이 구석구석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구석들, 여기 안쪽하고 이런 방충망 틈들을 굉장히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화장실 청소나 주방 청소나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들도 창틀 청소는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자,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이 칫솔. 이 칫솔로 어떻게 창틀을 공략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구석을 잘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먼지가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쭉쭉 먼지를 가운데에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칫솔 보면은 좀 잘 휘는 모델이 좋아요. 일자로 딱딱하거나 너무 유연하지 않은 제품은 굉장히 좀 청소하는데 힘이 듭니다. 사용이 다 된 칫솔들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했다면 바로 반대편에서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 당겨 주시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모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 칫솔 끝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당겨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서리를 이용해서 당겨 주시고. 근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반대쪽에서 한번. 자, 칫솔로 이만큼만 했는데도 벌써 먼지나 오염 물질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매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창틀 청소는 대청소할 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하냐면요, 봄철에는 꽃가루,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제 낙엽이라든가 벌레 시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씩 대청소할 때 청소를 해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때가 묵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 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아무리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어느 순간 밖에 먼지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 이유는 창틀에서 발생한 먼지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창틀도 깨끗하게 해야 집 안의 먼지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틀 청소는 한번 대청소할 때 쫙 해주시는데, 이 칫솔을 이용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방충망 이 틈하고 창틀을 칫솔로 다 먼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정집에 흔히 있는 물티슈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티슈로 여기 위에 한번 닦고, 이렇게 때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번에 이렇게 쭉 하면 물티슈로 한 번에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방충망 이 틈, 이 아까 그 묵은 때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칫솔질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닦은 경우에는 그냥 때가 계속 묻어 나오고 잘 닦이지도 않아요. 무조건 굳어 있는 먼지들을 칫솔로 다 긁어 모은 다음에 닦아야지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레일도 있어요. 창문 열고 닫을 때 이 레일도 마찬가지로 양쪽 이 집게 손가락 해서 쭉 닦아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칫솔질을 하고 물티슈로 닦은 곳, 그리고 그냥 물티슈만 지나간 곳, 이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창틀 같은 경우는 솔질을 하고 물티슈로 한 번 닦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질을 안 했을 때는 이 창틀이 오염이 잘 안 닦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고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창틀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노후가 되면 페인트가 벗겨지는데요, 이런 그 손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모든 오염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자, 창틀 끝나고 바로 주방으로 와봤습니다. 주방도 이 청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만큼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다용도 세정제 오렌지 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농축 주방세제,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주방 청결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연질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고 악취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템들 다 사는데 5,000원이면 되고, 지금 2,000원, 2,000원, 요거는 1,000원 정도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방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싱크대 청소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바로 이 고농축 주방 세제, 바로 이제 계면 활성제가 그 고함량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질 수세미에 이 2번 정도, 이렇게 한 번, 2번 정도 묻혀주시고,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나왔을 때 이 다용도 세정제는 이 연질 수세미에 직접 분사하시면 안 되고 바로 닦을 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 물때 제거 효과가 같이 생겨요. 그래서 수전 같은 거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또 스크래치는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빡빡 닦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런 데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데는 그냥 쓱 지나가면 됩니다. 이 제품들은 일단은 이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중성 세제 중에 계면 활성제 함량이 높아서 제가 픽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용도 세정제라는 말과 어울리게 정말 모든 곳이 반짝반짝하게 잘 세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오일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오일이라는 게 물로 세척이 금방 되는데 때랑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하면 더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이렇게 닦았으면 물만 뿌려주시면 끝나요. 이거는 지금 반짝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안 보이던 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썼을 경우에는 유지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계면 활성제는 충분히 세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아니면 기름기가 많은 뭐 마라탕이라든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릇에 있는 이 표면에 기름이 있는데 그거를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았을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 닦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는 묻어있는 오염을 탈락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면 활성제가 고농축으로 있다면 이 냄비나 그릇이나 다 닦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30초도 안 걸려서 제가 수전을 다 닦았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뽀득뽀득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잘 닦여가지고 물때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은 굉장히 물때도 많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주방세제는 무조건 연질 수세미예요. 자, 싱크대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주방세제 연질 수세미하고 싱크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싱크대 청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음식물 설거지 하고 나서 그릇만 깨끗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릇을 다 세척하고 난 뒤에는 이 싱크볼도 한 번씩 관리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싱크볼을 관리하는 게 물때가 생기지 않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물때가 생겨져 있으면 그거 닦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관리하고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렌지 오일이 살짝 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때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또 바로 30초 만에 이 싱크대가 깨끗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싱크볼을 관리하는 이런 주기는 한 일주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설거지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싱크볼 상태를 보고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유지력이 굉장히 길다는 점. 이렇게 해서 수전하고 싱크볼은 이렇게 쉽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거름망도 가볍게 물로 세척해 주시고 싱크볼은 그냥 물로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틈들 한 번씩 닦아주시고 물로 내리기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 오렌지 향을 쓰다 보니까 이 안쪽에 악취 같은 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 싱크대 보면은 이 배수구가 있는데 안쪽에 닦아주시면은 악취도 제거되고 굉장히 향긋한 그 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청소할 때 30초에서 1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싱크대 청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싱크볼도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청소가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이렇게 청결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충망 청소
그리고 창틀 청소, 이렇게 싱크대 청소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꿀팁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었는데도 갑자기 쉰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편하고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소에서 1,000원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 넣어보겠습니다. 뽀글뽀글 잘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지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만 잘 따라 하셔도 내 세탁물도 깨끗하게 꿉꿉함 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세탁기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한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세탁조 클리너를 이용하는 거랑 알칼리 세제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노하우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1,000원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약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요거는 지금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고 액체 세제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이 알칼리성이 들어가야 세탁조가 깨끗하게 됩니다. 알칼리성을 강으로 쓰게 되면 장시간 물 비율이 안 맞았을 때는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때만 제거하는 거지 세탁조를 손상을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을 다량 사용해서 세탁조를 클린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 알칼리성 가루 형태로 또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세탁기 청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 바로 악취 때문인데요. 이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세탁기 청소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하냐면 뚜껑을 열어두지 않고 어딘가 장기간 외출했을 때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로 세탁기가 방치되었다가 쓰려고 하면 갑자기 쉰내가 나고 갑자기 세탁물의 상태가 그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탁기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세탁물을 바로 세탁기에다가 넣고 방치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세탁물 바구니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탁이 끝난다면 뚜껑은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탁기를 청소할 때는 이 물 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 높이는 최대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온냉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온냉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온냉수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알칼리성을 활성화하는데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온수로만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그 김만 나고 거품만 나고 이러니까요. 냉수와 온수를 적절히 섞어서 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수는 없는 게 좋아요. 물 빠지는 건 헹굼 끝나고 물이 싹 빠지는 게 좋습니다. 탈수는 모터만 돌아가니까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이 받아지고 있는데 이때 이 발포 세탁조 클리너를 미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발포 비타민 같이 생겼죠? 이거를 여기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아니고 그냥 열어서 물이 있는 곳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3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5개를 넣습니다. 물을 다시 받아주시고, 발포 세정제가 지금 굉장히 뽀글뽀글 잘 반응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야지 이 세탁기가 굉장히 청소가 잘 됩니다. 아주 잘 발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알칼리 세제는 물이 절반 정도 찼을 때 넣어주시는 걸 좋은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컵이 있는데 가득 채워서 2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2컵 정도 넣어 볼게요. 원래는 이제 절반 정도 찼을 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미리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칼리 세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물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세제와 물 온도가 딱 적절하게 조합이 됐을 때, 그때 이 세탁조가 통에서 돌아가면서 물과 함께 때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동시에 세탁조가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그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를 발포 세탁조 클리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발포 세탁조 클리너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냥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발포 세탁조 클리너는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바로 제가 투입을 했는데요. 이 알칼리성 세제는 그 물이 절반 정도 있을 때 잘 희석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포 세탁조 클리너는 최대한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초반부터, 그리고 알칼리성 세제는 물에 희석된 양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물이 차 있을 때 제가 넣는 거고, 그 비율은 세탁기 용량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드럼 세탁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데 고무 패킹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고무 패킹을 잡아서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는 고무 패킹 관리 중요하고요. 물 높이는 이 드럼 세탁기는 물이 회전하면서 통을 세척해 주기 때문에 물 양은 절반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통돌이 같은 경우는 꽉 채워야 되겠죠. 왜냐면 위에는 안 닦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꽉 채워서 위에도 세정이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발포 세탁조 클리너,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 그 다음에 미온수,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지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됩니다. 세탁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세탁기를 다 사용하고 나서 그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그 물기가 마르고 건조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곰팡이 때문에 지금 열어두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 세탁물이 생겼을 때 바로 세탁기 통에다가 집어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옷에서 꿉꿉한 냄새라 그러죠. 그런 게 옷이 이렇게 잘 뭉쳐 있고 습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꿉꿉한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세탁기에 바로 넣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모아둔 세탁물을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물을 넣어 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만 잘 따라 하셔도 세탁기 클린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내 세탁물도 깨끗하게 꿉꿉함 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방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주방에 왔는데요. 주방 청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을 딱 들어왔을 때 주방을 보고 청결한지 이 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내 기분도 좋아지고, 혹은 또 어떤 손님이 있을 때 집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주방 후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방 후드는 기름때 제거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후드 필터를 빼서 약간 누리끼리한데 이게 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다 빼줘야 되고요. 다 탈거를 해서 이쪽에 놔두고, 이 다용도 세정제를 이용할 건데요. 바로 따뜻한 물을 틀어주시고 이 주방 싱크 볼을 막아야 됩니다. 배수로 막아주시고 이게 조금 잠겨야 됩니다. 바로 이 마법의 청소 박사, 이걸 이용해서 주방 후드 필터가 잠기는 동안 뽑아서 이 주방 기름때가 많은 벽면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싹 닦아보면은 금방 노란색이 없어지죠? 금방 여기 노란색 있죠?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도 다 닦이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물을 받는 동안 이 주방 기름때를 제거해 봤는데요.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걸 닦는 동안 지금 물이 다 받아졌거든요. 물이 다 받아졌는데 이 노란 기름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주방 후드 필터 청소하는 방법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싱크볼에 물 배수구를 막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오렌지 세정제인데요. 이 다용도 세정제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기름때도 잘 지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후드에 직접 분사를 해주시고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면 됩니다. 무조건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어야 돼요. 불려놓기.
물 높이는 이게 딱 후드가 잠길 정도면 돼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기름이 녹습니다. 기름이 녹아서 이 노랬던 것들이 그냥 다시 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후드를 탈거한 다음에 이 기름때를 벗기겠다고 막 닦아요. 그러면은 팔도 아프고 이 후드도 손상이 생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불리는 동안 저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주방 기름때를 다 닦고 바로 주방 청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딱 이렇게 불려놓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티슈 한 장 뽑아서 가스레인지 이런 데를 닦아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고 기름때가 있으면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게 세정력이 높다 보니까 그냥 닦는데 기름 다 딸려 나와요. 이 티슈 한 장으로 주방 청소를 끝낼 수가 있죠. 이렇게 닦으면 바로 때가 묻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상부장에 이런 오염들이 있어요. 닦아주면 됩니다. 이런 오염들을 그냥 손쉽게 이런 걸로 지우고 이 티슈가 더러워지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이소에 많고 그리고 또 저렴해요. 제가 이제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방 후드 닦는 방법, 아주 간편한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오염도가 많이 높다 그럼 이 솔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살살. 지금 이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막 기름때가 여기 덕지덕지 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묻어 나오는데 덕지덕지 껴있는 경우에는 이걸로 살살 긁어주시면 됩니다. 후드를 이제 헹굴 차례인데요. 일단 받아놓은 물은 오염된 물이니까 다 버려주시고요. 한 장씩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물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약품을 다 씻어내야지 안 그러면 오렌지 약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무조건 뜨거운 물로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잔여 세제를 다 닦아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굉장히 노래진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자, 세척 후에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사라진 주방 후드 필터. 이거는 완벽 건조보다는 설치할 때 조금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알려드린 저 세탁기 청소 방법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이 주방 청소 방법 제가 직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영상으로 주방에 있는 묵은 때들 싹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전 세계 화장실 용품을 다 써봤습니다. 호텔식 화장실 청소와 맞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타일 사이 곰팡이, 지금 여기 곰팡이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아주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딱 이렇게 3분 미라클입니다. 화장실 곰팡이 청소하고 물때 제거 청소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무조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화장실 청소 중에 가장 최상의 방법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했을 때 청결 유지도가 호텔식 화장실 청소와 맞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청소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한번 집에서도 따라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청소업을 하면서 전 세계 화장실 용품을 다 써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락스입니다. 락스. 그리고 이 락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무서워하시는데요. 이 락스 정확하게 알고 쓰면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금 공간에는 이제 많은 곰팡이가 없지만은 어린이 보호 이 라벨 틀어주시고 여기 타일 사이 이렇게 다 뿌려주시고 제일 곰팡이가 많이 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욕조 실리콘입니다. 욕조 실리콘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되고요. 곰팡이가 가장 많이 피는 곳 타일 사이 이 백시멘트에도 뿌려주시고 이 실리콘에도 지금 이 락스를 뿌려줬습니다. 여기 타일 사이 여기 곰팡이 이 실리콘 보이시죠? 여기도 뿌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 곰팡이가 딱 있는데요. 이걸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스를 여기 맞춰가지고 도포를 해주시고 락스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뜨거운 물과 닿았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데 노란색으로 나왔을 때는 그걸 마셨을 때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스는 절대 발생되지 않게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그 락스를 뿌려놓고 얼마나 있다가 우리가 세척을 해야 되는지, 락스 같은 경우는 5분 정도가 가장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요. 이 락스를 오래 방치해야 되는 경우는 이 곰팡이가 굉장히 진하고 깊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곰팡이가 잘 안 없어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분이면 세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방치해 뒀다가 찬물 다 뿌리신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마른 걸레로 쑥쑥 닦아주시면 곰팡이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5분이 경과했는데요. 찬물 좀 뿌려보고 어떻게 곰팡이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찬물 쓰셔야 됩니다. 찬물. 락스 주의사항은 미온수도 안 돼요. 무조건 찬물. 락스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절대 위험한 제품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신 분들은 이 사용 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락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전 세계 어떤 제품보다 세정력이 탁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곰팡이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아주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단 5분 만에 지금 없어진 거예요.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효과와 이 욕실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락스만한 게 없습니다. 자, 화장실 지금 세면대 보면 이렇게 물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물때를 좀 효과적으로 지우는 방법, 그리고 거울 물때 없애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간편하게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바로 치약입니다. 이 어느 정도 쓴 치약은 버리기 마련인데요, 이 남은 치약으로 여기를 싹 도포하고 헹궈주기만 하면 물때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리는 치약 좀 묻혀놔요. 이렇게 묻히고, 소량 묻힌다고 보시면 돼요. 닦는 거 아닙니다. 묻힌다고 보시면 되고, 버리는 거니까 많이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많은 분들이 이 치약 쓰고 나서 그냥 문질러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집에 있는 행주나 걸레로 이렇게 도포해 주셔야지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젖은 걸레나 젖은 행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살짝 젖어 있는 걸레로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물때 제거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약간 매트해지죠? 이렇게 광이 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매트한 질감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약이 묻어서 광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약간 이런 질감으로 그 치약이 이 젖은 걸레를 통해서 고르게 퍼지는데, 닦이는 게 아니고 발라진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치약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방치를 해야 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필요한데, 자, 거울도 물때가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치약을 묻혀주시고 약간 젖은 걸레로 도포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광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치약을 닦아내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가장 물때가 심한 곳, 좀 모서리 부분이겠죠? 모서리 부분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물때가 심한 곳은 여러 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발린 상태예요. 여기 밑에가. 저도 이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약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화장실에 물때는 가득하다. 그러면은 저도 이 방법을 바로 실행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버리는 치약으로 쉽게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면대를 헹굴 건데 찬물, 뭐 뜨거운 물 상관없어요. 그냥 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른 걸레를 가져와서 마른 걸레로 물기 제거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물때가 다 제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물걸레를 준비했는데요, 물이 가득 찬 걸레를 꽉 짜지 말고 물이 가득 찬 걸레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때들이 좀 깨끗하게 잘 닦이게끔, 청소할 때 스키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다이소에도 스키즈로 이게 물기를 다 내려주시는 것도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기가 가득 머금은 걸레로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때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안 닦은 곳, 지금 치약으로만 닦은 곳입니다. 물기 제거가 끝난 상태로 치약 외에 어떠한 제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3분 미라클입니다. 변기 청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발포형 변기 세정제가 있는데 가루형으로 됐어요. 그 가루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1시간 정도 방치해 뒀다가 물만 내리면 깨끗하게 세정이 됩니다. 변기 귀찮게 다 솔질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샤워 부스와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샤워가 다 끝나갈 때쯤에 욕실용 스퀴즈라고 있는데 물기를 다 내리는 작업입니다. 그 물기를 다 내려주고 샤워를 마무리하고 나가게 되면 그 물때가 생기지 않고, 심지어 다음에 사용하려고 딱 왔을 때 깨끗한 거울, 깨끗한 샤워 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샤워를 다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습기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물론 환풍기를 틀어두는 건 괜찮은데 이 문을 열어두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습기가 온 사방으로 퍼지면서 각종 벽지나 문 틈에 습기가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끝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기가 많은 이 화장실 문을 열고 그냥 이제 나가신다면은 이 습기가 온 사방으로 퍼지면서 곰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문 닫아두고 환풍기를 켜두시면 됩니다. 그 습기가 많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빠져나가고 이래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환기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문을 닫아두고 환풍기를 켜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는 환풍기라든가 창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환풍기가 없다면 작은 창문은 필수적으로 열고 문은 닫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화장실 곰팡이 청소하고 물때 제거 청소, 이렇게 지금 2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단 2가지만으로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이 호텔 화장실처럼 쭉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은데요. 간편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가지에 찬물을 받아서 한 2리터 정도 받아서 거기에 락스를 한 100ml만 섞어서 희석해서 바닥에 쫙 뿌려주세요. 쫙 뿌려둔 다음에 외출하고 나와서 집에 왔을 때 바닥에 샤워기로 찬물로 물만 뿌려주시면 깨끗하게 바닥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모든 샤워하고 모든 물이 다 바닥에 잔여 물기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곰팡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락스 희석한 물을 바닥에 쫙 뿌려놓고 나가면 곰팡이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와서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락스들이 다 세균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찬물을 쫙 뿌려주시게 되면 깨끗하게 화장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